유쾌하고 즐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범필 아나운서 안지혜입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복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지난주는 두산 경마장의 혹서기 휴장으로 인해서 금, 토, 일 3일간 서울과 제주에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덥다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찜통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금요일, 토요일에는 야간 경마가 펼쳐졌고요. 일요일에는 주간 경마가 펼쳐졌습니다. 또 지난주 서울에서는 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면서 배당이 중 배당 이상으로 마무리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마지막 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8월의 첫 번째 주 경마 주간은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마필과 기수에 집중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서울 경마가 이제 부경이 실시가 안 되면서 일요일은 서울로만 15개 경주가 펼쳐졌는데, 지난주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문세영 기수입니다. 복승률이 40%에 육박하는, 최고의 리딩 자키인데, 토요일날 8두의 기승에서 6승을 했어요. 두 마필 빼고 나머지 6두를 모두 우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네. 개인 통산 1300승을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달성을 했는데, 역시 리딩 잡히답죠. 토요일날 기승할 때 보면 야, 역시 문세영이구나, 절로 감탄이 나오는 그러한 기승수를 보였는데, 일요일날 9두의 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창래 입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타면은 평균적으로 4번은 이창래 입상을 하는 기수인데, 또 불구하고 9두 기승에서 또 그 9두가 대부분 또 인기마였거든요. 좀 문세영 기수의 그 토요일과 일요일의 그 성적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예. 좀 개인적으로 최고의 리딩 자키라는 그런 기복은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토요일날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일요일날 많은 인기마의 기승을 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를 믿고 배팅을 하신 분들은 일요일날은 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고요. 이제 8월의 첫 주차 경마인데, 이제 부경 경마가 토요일날 8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날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평소에 이제 한 주에 16개 경주가 펼쳐진다고 봤을 때, 금주에는 이제 7개 경주가 더 많이 펼쳐지는데,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출전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좀 빡빡한 그런 편성이 예상이 되고요. 용병 기수 중에 이제 파울로 기수하고 사토시 기수는 6개월 면허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오카베 기수는 좀 면허가 종료가 돼가지고 금주부터는 이제 기승을 안 하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이쿠야스 기수도 좀 기승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아직 마사에서 발표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조교사 부분으로 가보면은 이제 금주에 좀 준비하고 있는 그 마필들을 봤을 때, 1조 백광열 마방과 19조 김영관 마방이 마필 자원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1조 백광열 마방 같은 경우는 금주에 19두가 출전 예정이고요. 네. 김영관 마방은 17두가 출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조와 19조 좀 예전부터 라이벌이다. 근데 요즘 이제 성적이 워낙에 김영관 조교사가 특출나기 때문에 라이벌이라는 소리가 사라졌지만, 네. 한때는 다승 경쟁을 펼칠 정도로 라이벌 마방인데, 금주에 이 대거 출전하면서 이 두 마방의 성적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수 부분으로 가면은 유현명 기수가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63승을 했고요. 서승훈 기수가 57승, 김영곤 기수가 54승입니다. 한때 유현명 기수 완전 독주 체제였는데, 서승훈 예. 기수, 김영곤 기수가 많이 따라붙으면서 이제 다승 경쟁, 하반기 다승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예상 분석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 경기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한다든가, 기복이 심하다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날씨의 영향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마필 컨디션이 좀 이렇게 너무나 무더우면 좀 컨디션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예시 상태를 많이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시 상태에서도
좀 안 좋은 마필이 또 입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마필 컨디션 체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무더위 때문에 좀 제기량을 발휘 못하는 마필들이 또 있고, 또 유달리 여름에 또 강한 마필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호흡기 쪽이 이제 어떻게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났을 때 잘 뛰는 말이 있는 반면에 좀 더웠을 때 잘 뛰는 마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좀 체크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근데 좀 이 무더위 때문에 그러한 마필 컨디션에 따른 그 입상권 여부가 좀 갈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사에서 뭐 9월 가면 또 무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선은 9월까지도 금요일, 토요일은 좀 야간 경마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예. 그게 10월까지 또 연장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주간 경마를 펼칠 때와 야간 경마를 펼칠 때의 그 마사의 매출의 차이가 좀 크죠. 네. 직장 때문에 전혀 참석을 못했던 경마 팬들이 야간 경마를 펼쳐지는 6시 이후에는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매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은 좀 야간 경마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게 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뭐 야간 경마의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이 경마 팬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하고요. 10월까지 연장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또 다가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서울 경마장이 혹서기 휴장으로 들어가니까요. 부산과 제주에서만 경마가 펼쳐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먼데이 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서울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베스트 경주마는요, 일단은 부산 경마장이 혹서기 휴장 관계로 인해서 서울에서 펼쳐진 두 경기에 두 마리의 마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요,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의 우승마인 터치 플라잉이 선정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대상 경주 같이 큰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좀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행마가 라스트까지 버티기에는 좀 페이스 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상 경주에서 선행으로 우승한 마필은 정말로 이제 강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터치 플라잉이 직전 SLT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상당히 빠른 페이스, 중간에 이제 탑 마필이 좀 압박 구도가 오면서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졌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상 경주는 이 3세 강마 세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선행 가서 그대로 1순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었는데, 예. 뭐 위너스 글로리라는 3세 최강마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경주력의 안정감이 좋아지고 있는 천지 스톰, 여기에 또 상당히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참마, 이러한 3세 강마 3두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입상을 할 수 있을지, 거의 뭐 사전 분위기는 위너스 글로리가 그동안 보여준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예. 그 마필이 좀 묻지마 강축으로 팔렸고 과연 2차 입상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권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 그냥 그대로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앞말인데 상당히 강한 마필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우승으로 4연승을 구가하고 있는데 국내산 앞말 최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터치 플라잉은 직전 경주였죠. SLTC 트로피 특별 경주에 이어서 이번 대상 경주까지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 단승식 6.7배로 인기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터치 플라잉의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을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4번 게이트 조제로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터치 플라잉입니다. SLTC 트로피에서도 좀 빠른 페이스로 선행 1승을 했기 때문에 좀 선행은 예상이 됐고요. 이제 위너스 글로리라는 강마가 차분하게 이제 두 번째 따라가는 그런 전개. 초반에는 이제 이 전개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상 경주다 보니까 현지 스톰이 좀 아주 강한 승부를 걸고 나옵니다. 그래서 건너편 직선주로 해서
이 터치 플라잉은 좀 비교적 편한 선행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천지스톤과 또 강마했던 위너스 글로리가 좀 자리 싸움을 하면서 약간 이 두 마필이 선위권에서 경합 양상으로 뛰었는데 여기에서 좀 그 인기 1위마했던 위너스 글로리가 좀 자리 싸움에서 천지스톤한테 좀 밀렸던 게 직선에서 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사책에 그치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참마는 내선에서 그야말로 최적의 선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마는 제가 예시장에서 보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예시장을 딱 보면은 마필이 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상태감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상태감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하여튼 그 최적의 선입 전개를 하면서 3세까지 좀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직선 들어서 이제 터치 플라잉이 좀 이 페이스도 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4코너 도달 타임이 83초 플랫인데 보통 일반 경주의 그 페이스보다 한 2초 정도 빠른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200m인데 여기에서 이제 터치 플라잉이 약간 직진성이 떨어지면서 외측 사행을 합니다. 이렇게 외측 사행하는 경우가 이제 좀 힘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좀 기수가 위에서 좀 호흡이 안 맞았다거나 이러한 부분인데 터치 플라잉 끝걸음을 봤을 때 뭐 힘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기수 추진 시에 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비교적 여유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비교적 여유승을 했는데 2착, 3착, 4착 한 마필들이 결코 약한 마필이 아니었는데 빠른 페이스로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터치 플라잉은 국내산 앞말 최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경주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상대 마필들이 굉장히 약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승을 이뤘거든요. 이 중장거리에서는 정말 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선두를 하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마지막 들어오기 직전에요. 2위였던 이 천지스톰의 진로를 방해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졌는데 그렇다면 강착 사유인 것 같은데도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심의가 걸렸었거든요. 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내선으로 뛰던 마필이 이제 외측 사행을 하면서 완전히 천지스톰의 진로를 앞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독차차가 아마 한 1마신 이내로 도착차가 좀 적었다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 확실히 방해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끝걸음의 여력, 마지막 그리고 3마신의 도착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해를 하지 않았어도 이 천지스톰이 터치 플라잉을 넘어서긴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 강착은 시키지 않았지만 예. 기승기수였던 조제로 기수에게는 기승정지 3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조대로 기수에게 이 기승정지 3일이 주어졌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치 플라잉은 이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국산마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대로 기수도 대상 경주 첫 우승이었던 만큼 참 의미가 깊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터치 플라잉의 무한한 활약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서울 경마장을 빛낸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요. 토요일 10경주 우승마인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다이나믹 질주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죠. 네. 자, 다이나믹 질주는 이제 외산마인데 이게 서울에서 데뷔를 한 말이 아니고요. 부경에서 이제 데뷔를 해서 1등급까지 상당히 빠르게 승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빠르게 1등급에 올라가서 그런지 예.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이렇게 좀 입상권에 좀 올라오고 그랬던 마필인데 그 침체기 속에서 이 마필이 이제 서울로 아무래도 이제 좀 경주마의 수준이 부경이 좀 높다고 일반적으로 보니까 네. 조금 약한 쪽으로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서울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서울 17조 김정우 마방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마필 컨디션이 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 최절정기다 이렇게 볼 정도로 최근에 아주 좋은 경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최강마라고 할 수 있는 원더볼트 그리고 이제 치프레드캔도 뭐 60kg 부중에서도 계속 연이어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57 부중이었기 때문에
이 원더볼트와 치프레드캔을 좀 넘어서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마필인데, 요번에 보면 이창마를 3마신 따돌리면서 경주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1900을 2분 01초 6으로 끊었는데, 전체적인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이 다이나믹 질주도 최강마 단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판단이 들 정도의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질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말들도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이렇게 또 승승장구하다 보면은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서울의 옷이 잘 맞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마방을 만나서인지 다이나믹 질주도 좋은 경주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단승식 6.1배로 인기 3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번 게이트 임기원 기수가 기승한 어필이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원더볼트가 이제 그 레이팅 점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제 60km 부중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3km 감량 기수 하정훈 기수를 기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 하정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좀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더볼트가 좀 강축으로 팔렸고요. 치프레드캔은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은 정말 원더볼트 못지않은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이 마필이 좀 이 경주 전에 구절염이 생기면서 조교시에 마필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보여준 내용, 그 다음에 57 부중이라는 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원더볼트와 치프레드캔이 아주 낮은 대끼리 배당을 형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다이나믹 질주 그리고 언비터블 이런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렸던 상황인데, 이번 경주가 좀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3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임기원 기수가 좀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오면서 빠르게 선두권을 그냥 넘어서 버립니다. 이게 좀 주요했다. 아무래도 마필 컨디션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좀 과감한 작전도 소화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원더볼트는 이제 타이밍 맞춰서 외선으로 무빙을 떴는데, 좀 이혁 기수의 천마라는 마필이 시종 옆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좀 전개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고요. 치프레드캔이 다른 때 같으면은 여기서 무빙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필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뒤로 완전히 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이 다이나믹 질주는 라스트에 여력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주법 제대로 나오고요. 주법이나 주폭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고요. 황급합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상당히 잘 뛰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인기마로 팔렸는데, 여력감 상당히 남기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면서 입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강한 인기를 모았던 인기 1, 2 마필이 3차 밖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배당은 필연으로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였는데, 전체적인 경주 내용을 보면 다이나믹 질주가 너무나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걸음의 여력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차기 출전 시에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기원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춘 이 다이나믹 질주의 가능성을 또 엿보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사전 인기도 1, 2위였죠. 이 원더볼트와 치프레드캔의 부진으로 인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처음 이 출마표를 딱 받았을 때는 이 부담 중량이 이제 치프레드캔이 57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의 가장 강점이 이 무빙 승부라고, 이제 맨 후미에 가다가 건너편 직선에서 서서히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4코너에서 딱 치고 나오는 이 전개 때의 막강한 기량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치프레드캔이 60km 부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과감한 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곱게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연이어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57이라면 저는 그 무빙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필이 이제 그동안 생기지 않았던, 원래 좀 자리는 약한 마필입니다. 근데 구절염 병력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구절염은 분명히 경주력에 영향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좀 구절염 이런 게 있으면서도 조교를 강하게 시키면 그게 좀 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치프레드캔은 출전 주기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조교 강도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근데 현장 예시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치프레드캔은
그 질병, 컨디션 이것 때문에 좀 졸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더볼트는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역 기수의 천마와 동일한 타이밍에서 무빙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종 외곽을 돌고 두 마필이 좀 경합양상으로 4코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도 그 추진하기에 좀 맞닿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혀 인기도를 지키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정훈 기수가 신인 기수다 보니까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타임 쉬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더 강하게 밀어서 넘어가거나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좀 기수가 미숙했다. 그리고 그걸 또 감안하더라도 예전 전성기 때 원더볼트 걸음은 최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조금 맞물려가지고 이번에 좀 졸전을 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더볼트와 치프레드캔이 다음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승에 성공한 다이나믹 질주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행보에 대해서도 귀추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혈통 포커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부경 16조 소속의 가속 에이스라는 신의 마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속 에이스에 대해 혈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가속 에이스는 국내산 2세 순말입니다. 개별 거래로 도입이 된 마필이고요. 7천만 원, 비교적 좀 고가의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산 마필이지만 포인마입니다. 부마는 아이스박스, 모마는 디디스 와일드캣인데, 아이스박스는 뭐 시스말로스의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없고요. 그냥 현역 시절에 7전 3승, 그것도 뭐 그렇게 수준급의 레이스에서의 3승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부마가 풀핏인데 하여튼 부계는 AP인디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AP인디 계열은 좀 스태미나가 상당히 좋고요. 좀 장거리도 잘 소화하는 그런 혈통으로 보면 되겠고, 모계는 그야말로 좀 스프린트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미나와 좀 스프린트 이게 좀 잘 배합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마인 디디스 와일드캣은 미국에서 좀 괜찮은 성적을 냈던 마필이고, 외저부 포리스트 와일드캣인데 스톰캣 자마입니다. 2015년 브로드메어 사이어 35위에 랭크될 정도로 이 외손자 마필들이 괜찮은 경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특출난 혈통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긴 힘들지만, 네. 좀 이 스프린트 계열 그리고 좀 장거리 적성 이러한 게 잘 어울린다면 이 마필이 뭐 거리도 좀 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모계가 좀 스프린트 계열이고요. 주행 심사 모습을 봐도 좀 빠르게 선두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금주 이 6등급 마필들의 그 출전 현황을 봤을 때 좀 데뷔 전부터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이 가속 에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가속 에이스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주행 심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속 에이스는 지난 7월 2일 1경주로 진행된 주행 심사에서 1분 3초 8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 합격 판정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속 에이스의 주행 심사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11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가속 에이스입니다. 뭐 발시 무난했고요. 최외곽 게이트에서 좀 선두권에 가담하는 그 중속 자체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가속 에이스가 주행심사 합격 이후에 연습 주행을 펼치는 거고요. 또 주행심사 내용은 그 전에 한 번 더 치렀었는데, 그 경주 때보다 이 경주 때 훨씬 좀 성장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는 뭐 주행 심사 페이스답게 그렇게 실전 페이스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린 페이스도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주행 시에 다리가 좀 높은 그러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서 바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 BK파크라는 외산마인데, 뭐 라스트 걸음을 보면은 그의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좋은 걸음을 보이고 상당히 여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록, 그리고 직선에서의 걸음, 또 직진성, 이 마필이 뭐 전혀 사행기 이런 걸 보이지 않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편성에서는 뭐 앞선 장악하면서 그대로 입상권으로 들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가속 에이스는 주행심사에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이 새벽 훈련은 지금 관리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데뷔전에서는 어떤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할지 확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기수를 만나서 데뷔전을 펼칠지 또 가속 에이스에 대한 앞으로 행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레이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 경마장 혹서기 휴장으로 인해서 이제 부경에서 펼쳐지는 3개의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경 경주는요, 토요일 8경주입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2016년 8월 6일 토요일 2등급 19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레이팅 66점의 모닝 휘파람부터 레이팅 80점의 최강 이지까지 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등급 19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현재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경기는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부터 현 등급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들까지 다양한 이제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번 경주는 좀 많은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울질리 마방의 3세 강자죠. 턴파이크라는 마필이 좀 선행 1순을 노려보겠고요. 그리고 라이스 마방의 최강이지가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선전의 여세를 좀 몰아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매직파크는 약간 기복은 있지만 좀 능력상 가능성이 있고, 퓨리어스 파크도 기본기가 탄탄한 능력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터 켈리는 직전에 입상을 하면서 이제 예전 전력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고스트 블론드는 최근에 좀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직전에 좀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챔프라인, 요 마필까지도 좀 강하게 살릴 걸로 보이는데, 뭐 인기 2강을 뽑자면은 직전에 좀 그래도 추임력, 막강함 추임력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최강이지와 챔프라인 두 마필이 또 액면상 이렇게 입상권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좀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되는 사전 인기도였고요. 이번에는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지 한번 설명 들어보죠. 네, 제가 좀 추천드리는 마필은 챔프라인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이제 그 휴장 이전에 출전이 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코너를 통해서 이 챔프라인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주에 좀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그 주에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왔다 하면은 뭐 우승이다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네. 지금 출전을 시장 이후로 미루면서 금주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상태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상태감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그 휴장 이전에 그 좋았던 상태감에서는 조금 모자란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금주 조교 시에 좀 끌어올린다면 뭐 그 상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마필의 그 사이즈, 그러니까 마필의 승수 기량 자체가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문식 마방에 있던 마필인데 뭐 토마스 마방으로 이적 후에 직전에 복귀전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투를 이어갈 충막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복 전문위원회 굉장한 기대감을 샀던 마필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또 직전 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 챔프라인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챔프라인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이 지금 선행을 나가고 있는 생일 기쁨인데, 이 마필은 이제 그 다음 경기 1등급 승급전에서도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센 마필과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챔프라인도 휴양 이전에 상당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였다면 이 경기에서 좀 인기마로 팔렸어야 될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공백기가 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좀 비인기마로 인기 뭐 하위권에 있었던 마필이 이제 입상을 하면서 좀 배당을 내준 그러한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개 상황을 봐도 그렇게 매끄러운 전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마필은 이제 데뷔 초부터 빠르게 상위군까지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 좀 데뷔 초에는 좀 단거리에 좀 장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휴양 이후에 좀 마방 이적도 좀 겹치면서 휴양전에 약간 좀 정체기에 있었는데 그 점을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에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생일 기쁨이 아주 편한 좀 단독 선행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고 이때 이제 인기마였던 마필이 지금 내선에서 최적의 선입 전개하고 있는 이쿠야스의 고스트 블론드인데 이번에 같이 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전개 상황을 봤을 때 이 고스트 블론드보다 이 챔프라인이 훨씬 좀 어려운 전개를 펼쳤음에도 라스트에서 이 고스트 블론드 철저히 안배하고 추입으로 올라왔던 고스트 블론드보다 더 나은 걸음을 보이면서 생일 기쁨은 잡아채지 못했지만 고스트 블론드는 3마신차로 따돌리면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주마가 좀 휴양 공백이 있다 보면은 재기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그러한 부분도 바로 극복할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비교적 정상적인 출전 주기이기 때문에 이 챔프라인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는 챔프라인이 이 경기에서도 우승할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경 두 번째 경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경 두 번째 경주는 일요일 국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2016년 8월 7일 일요일 국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레이팅 21점의 로열 마스터부터 레이팅 31점의 V 디바까지 총 13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요, 현재 13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마필이 좀 아주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먼저 데뷔전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우승 이후에 지금 승급전인데 슈퍼 짱짱이라는 마필도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가 1000m를 하면 영토대왕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른 말이거든요. 예. 지금 조금 늘어난 거리에서 라스트 부족을 보이면서 직전 경주도 3착을 했는데 1000m라면은 그 허점이 나오기 전에 통과할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영토대왕도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약간 공백기를 두고 나오지만 순수 기량 상당히 우수한 이 V디바라는 마필, 그래서 슈퍼짱짱이 영토대왕, V디바 이 세 마필이 인기 3강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1000m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유로운 환희, 그리고 러브킨 같은 경우도 앞선에서 한번 버티기 노려볼 것 같고요.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데 아무래도 인기 3강의 전력이 좀 더 앞서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좀 공백기는 있지만 또 공백기에 따른 그 연습주행을 했거든요. 예. 연습주행 기록은 좋지 않지만 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V디바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혈통적으로 보면 매니피 자마이고요. 모마가 블루다이아인데 이 매니피 블루다이아 조합에서 그 이전에 생산한 마필이 예전에 그 18조 박대응 마방에서 뛰었던 아르누보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V디바가 아르누보의 전형제인데 그 아르누보가 서울에서 오전 3승을 했는데 그 3승 내용이 상당히 엑셀런트 했거든요. 예. 근데 마필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빠르게 시한말로 갔는데
이 V디바도 이 아르누보 못지않은 그러한 경주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디바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백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V디바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V디바의 직전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10번 게이트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V디바입니다. 이 경주가 1200 레이스였고요. 희망퀸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블루스톰도 이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내측에 3번마 에이스파워 이번에 또 선매타기 때문에 같이 출전하는데 좀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에이스파워, 희망퀸, 블루스톰, 그리고 V디바 이렇게 네 마필이 지금 선두권을 가고 있는데 블루스톰은 좀 외측 사행기 때문에 이번에 좀 사착에 머물지만 상당히 좋은 경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에서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연이어서 계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희망퀸도 뭐 선행 나가면 상당히 센 마필이고 여기에서 이제 V디바가 직선에서 쭉 치고 올라오는데 주법이나 주폭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좀 그 라스트 힘에서 조금 밀리면서 추임 라인 소나타존한테 좀 라스트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3착에 그치는데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게 800m 도달 타임이 48초 2 그리고 1000m 도달 타임이 1분 00초 8로 이 V디바가 도달을 했는데 상당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거기에서 라스트에서 약간 힘 부족을 보이면서 3착에 그쳤는데 이번엔 1000m고요. 이 경주 이전에 1000m 레이스에서 좀 전개가 좋지 않았음에도 능력으로 여유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V디바 좀 영터대왕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있지만 따라가서 직선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V디바가 이 공백기를 넘어서 이 데뷔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어서 부경의 세 번째 경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세 번째 경주는요, 일요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5경주입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8월 7일 일요일 1등급 1800m 경주로 펼쳐지는 15경주는 레이팅 87점의 스팅레이부터 레이팅 110점의 다이나믹 시대까지 총 1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요일 1등급 1800m 경주로 펼쳐지는 15경주는요, 현재 15두의 마필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부경에서 정말 내로라는 이 쟁쟁한 마필들이 경쟁을 펼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이번 경주는 좀 강한 충마로 팔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편성상. 예. 마필 능력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대시가 가장 앞서 있죠. 근데 워낙에 레이팅 점수가 높다 보니까 60kg 부담 중량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교를 보면 이제 임성식 기수, 주전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감량 기수를 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너무 높은 부중이기 때문에. 근데 임성식 기수가 기승한다면 60kg 그대로 짊어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해봐도 뭐 57.5, 이게 순말이 아니고 앞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담 중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에서 앞서 있는 두 마필이 그렇게 인기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보이고 있는 생일기쁨, 그리고 동방대로, 그리고 디퍼런트 디멘션은 직직전 때 상당히 센 트리플 라인을 넘어서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직전은 이제 부담 능량이 워낙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적절한 부담 능량이기 때문에 디퍼런트 디멘션도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도 뭐 1등급 레이스들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등급에 왔기 때문에 또 컨디션 여하에 따라 또 많이 또 달라지고요. 또 초광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공백기가 있고 상당히 센 편성에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마필이 좀 팔리면서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는 좀 혼전도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치앞도 예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3조 5문식 마방의 동방대로라는 마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에서 앞서 있는 다이나믹 대시와 해바가 좀 부담 중량에 불리함이 있습니다. 60kg, 57.5kg 이 높은 부중인데 이 동방대로는 지금 이 레이팅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상당히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또 직전에 1등급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팅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51kg의 낮은 부담 중량이거든요. 충분히 이 부담 중량이 격차라면 능력마들을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좋은 선행력을 보이고 있는 이 생일기쁨이라는 마필은 초광이라는 마필이 좀 약간 좀 끄는 마필입니다. 즉 앞에 가려고 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초광으로 인해서 이 생일기쁨은 좀 페이스 안배가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기복 없이 좋은 추임력을 보이면서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이 동방대로가 51kg의 낮은 부담 중량 바탕 선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출전한 6번의 경주에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동방대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대로의 직전 경주 영상 보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5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동방대로입니다. 전형적인 탄력으로 싸우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좀 초반 스피드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면서 예전에는 좀 추입 성향으로 타다가 요즘은 이제 선입권에서 뛰면서 직선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생일기쁨이라는 마필은 역시 이번 경주가 이제 1등급 승급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여유롭게 선행을 갔고요. 그리고 좀 압박하는 마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코너까지 상당히 편한 페이스 안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2000m였지만 4코너까지 철저히 안배하고 갔다 보니까 라스트까지 걸음이 좀 제대로 나와주면서 1등급 승급전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광이라는 마필이 좀 압박하는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생일기쁨이 이 경주에서는 이제 동방대로를 이겼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동방대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코너까지 전체적으로 마필들이 큰 무리 없이 4코너까지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때 이제 3착을 했던 마필이 지금 생일기쁨 외곽에 붙여가는 부경시대인데 이번에 또 같이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이 경주를 보면 좀 전개 이점을 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선에서 좀 걸음 부족을 보이면서 좀 착차 있게 3착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4코너 돌면서 내측에서 치고 나오는 마필이 동방대로입니다. 이제 채찍을 가하면서 한 300m 남겨놓고 강하게 추진을 들어가는데 생일기쁨은 거의 잡으러 가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도 조금 더 거리가 있었다면 잡아챌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이었고 걸음의 여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거리는 이제 1800으로 줄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일기쁨은 조금 전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입 탄력을 보이고 있는 동방대로를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방대로가 우승에 성공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경주 결과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먼데이 포커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낮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녁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불쾌지수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색경마 팬분들은요, 먼저 양보하고 조금 동글동글한 마음으로 이 무더위 그리고 불쾌지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